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사일 5,000발 이상을 폭격해서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합쳐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이슬람 하마스의 만행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쏜 미사일 등 무기 등을 볼 때 이것이 북한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산이라는 거예요. 가자 지구 건물과 건물 사이 지하로 땅굴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수색할 때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판 것도 북한에서 노하우를 받은 것입니다. 다중미사일 5,000발을 동시에 쏴가지고 아이언돔도 무력하게 만든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안전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이 다연발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향해서 쏠 때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당 16,000발을 쏠 수 있는 북장사정포가 있습니다. 게릴라 침투를 하고 무선 통신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대응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고 인명피해 또한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군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수많은 전쟁 희생자가 생길 것이며 자유의 고귀함이 크게 손상이 되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경제탑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과 하마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하마스는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하는 겁니다. 하마스는 사람 이름 같지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1987년 12월 창설된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입니다. 범아랍권 이슬람 조직 무슬림 형제단 이 팔레스타인 지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무장투쟁과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주장하는 과격파가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하마스란 말은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1차 인티파다 1987년서부터 1993년까지 이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의 민중봉기 이 당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암살 작전을 벌이면서 활동을 개시한 이 하마스는 이후에 이스라엘군이 미국, UN, 유럽연합 등의 주도로 해서 체결한 중동 평화 로드맵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행하려고 가자 지구에서 철수를 했는데 이듬해인 2006년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온건파 파타당을 제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팔레스타인 자치 가자 지구를 독재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자 지구는 어떤 지역이냐? 성경에 나오는 가자로 내려가는 길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가자는 그대로 지금의 가자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서부에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지중해 해안을 따라 있는 이 길이가 약 50km, 폭이 5에서 8km인 지역입니다. 북동쪽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함께 둘로 분리된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발발한 3차 중동 전쟁에서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이곳에 정착촌을 만들어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불법 점거라며 철수를 요구했고 2005년 중동 평화 로드맵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2007년 반이스라엘 단체인 하마스의 통치로 양측이 충돌이 격화되고 가자 지구는 지금까지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가자 지구와의 경계 구역에 길이 65km, 높이가 6m가량의 장벽을 설치해 둔 상태입니다.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폭격을 가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휩쓸고 간 이스라엘 남부 키부츠 협동농장에서 영유아 시신 40여 구가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영유아 일부는 시신을 갖다가 참수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계속 드러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지역은 가자지구 국경에서 3마일 떨어진 곳인데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마스가 쓸고 간 자리는 실로 처참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단체가 얼마나 악독한지 그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쟁터도 아니고 대학살이자 테러 행위라고 그 지역 현장 점검을 하던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하마스와 북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마스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방어선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뚫리면서 우리 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마스보다도 수백 배의 화력을 갖춘 이 북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쏘아대고 북한이 게릴라식 파상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에 백령도, 파주 등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서울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전방 지역의 정찰작전, 포병훈련 등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태세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대북방어 전선이 취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9.19 합의라는 것이 뭐냐면 군사분계선 기준 5km에서 포격훈련도 못하고 연대급 기동훈련도 못하고 공중에서 전투기 정찰기 비행을 서부 이남 20km까지 금지한 합의입니다. 이런 합의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9.19 합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북한군은 하마스보다 더 악랄한 공산주의 집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며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는 나라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북한 종교가 김일성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간혹 북한 선교사님들이 봉숙교회니 북한의 칠곡교회니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한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건 보이기한 쇼입니다. 하마스와 북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를 침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아주 악명 높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적이고 사탄적입니다. 혹여나 공산 사상을 두둔하거나 그들을 옹호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철저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공산 사상을 두둔하는 사람들, 이 좌파적 사람으로 나라를 공산주의 체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옹호하지 마십시오. 두둔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면 절대 뽑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과정을 보십시오.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국은 10월 9일 밤 탈북민 600명을 모두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군사작전 하듯이 5곳에서 지림성과 라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탈북민 600명을 전부 북송을 해버렸습니다. 북한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굶어 죽어서 자유가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1만 킬로미터 책을 보면 그분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목숨을 걸고 한국 땅까지 오는 길이 1만 킬로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말이죠. 한 통속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마스처럼 무차별적으로 아이들까지 참소를 하는 이 악질적인 모습처럼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도 하마스처럼 언제 로켓 다연발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1시간에 1만 6천 발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민방위 훈련을 한 달에 2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나면 침착하게 대피소로 이동한 것이 자동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대피 훈련을 해야 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슬람이 한국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이슬람 무슬림들과
한국의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니,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무력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또 민간인 마을을 습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영유아를 참수하고 죽였음에도 이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저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6.25 때 북한군이 남한을 기습 공격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정당하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무슬림 사원을 짓겠다고 할 때 기독교가 반대한 이유를 그분은 모를 겁니다. 왜 그런가를 모를 거예요.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유롭게 돈을 벌고 교육을 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어떤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올 국회의원 선거도 똑같습니다. 구청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역을 겨누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적 사상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도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